만약에요, 여러분의 경제적인 미래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어떤 설계도 안에 그려져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좀 흥미롭지 않나요? 오늘은 바로 이 부와 운명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, 동양의 지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단순히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우리 인생의 에너지 흐름, 특히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각자에게 주어진 부의 설계도가 뭔지 알아보고 그 설계도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사주입니다. 사주팔자,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.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,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개인 맞춤형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시스템에서는요, 지속 가능한 부라는 게 그냥 딱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. 세 가지 핵심 에너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걸 바로 부의 핵심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. 그 삼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은 바로 재성입니다.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. 말 그대로 돈, 자산, 소득 같은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에너지예요. 우리가 경제적인 여정에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. 두 번째 요소는 신강함인데요. 이걸 재물을 담는 그릇에 비유하거든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져도 내 그릇이 종이컵만 하거나 금이가 있으면 그거 다 담을 수 있을까요? 전부 흘러넘치겠죠? 바로 그 그릇의 크기와 튼튼함을 의미하는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식상입니다. 이건 뭐냐면 재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? 식상이라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신강함이라는 나의 그릇을 채우고 그 결과 재성이라는 재물이 되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의 핵심 삼각형입니다.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. 이걸 바로 신강제왕이라고 불러요. 신강제왕.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내 몸이 강하고 재물도 왕성하다는 뜻이에요. 즉, 내 그릇도 튼튼하고 큰데 담을 재물도 넘쳐나는 상태인 거죠. 이게 바로 부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. 그 재물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똑같이 강한 재물운이라도 그게 나에게 희신, 즉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고요. 반대로 기신, 해가 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온갖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이 차트 좀 보세요. 이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. 재물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 창업 성공률은 무려 73%나 올라가고 연간 소득은 200%, 그러니까 3배가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면 오히려 빚이 늘어날 위험이 48%나 증가한다는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. 자, 그렇다면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? 재물은 막 넘쳐나는데 그걸 담아야 할 나의 그릇, 즉 신강함이 약할 때,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그릇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. 딱 그 상황인 거죠. 갑자기 생긴 큰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시죠? 재물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. 이 이미지가 그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.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. 이렇게 자기 힘이 약한데 재물만 많으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30%나 줄어들고 불필요한 지출은 2.5배나 늘어난다고 해요. 결국 돈을 지키기는커녕 엉뚱한 데 다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개념들을 우리 삶의 시간표 위에 한번 올려놔 볼까요? 이 시스템의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특정 시기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예측해서 기회와 위기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마치 개인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센터처럼요.
우리 인생의 특정 연도별로 재물운의 흐름을 분석해서 이때는 기회가 아주 높구나. 이 시기에는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타임라인을 보죠. 2024년은 재물 다툼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시기고요. 그런데 4년 뒤인 2028년에는 순자산이 평균 150%나 성장하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. 그리고 2033년엔 창업 성공률이 68%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확장기로 분석되네요. 이런 식으로 인생의 재무적인 리듬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정해져 버린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내비게이션, 하나의 전략 지도라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내 운이 언제 좋고 언제 나쁘지? 이걸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릇을 더 단단하고 크게 만들 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 내 재물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? 바로 이 고민을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. 결국 자신의 흐름, 즉 내 인생의 리듬을 이해한다는 건 내 앞에 놓인 경제적 여정의 거친 파도를 더 현명하게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. 운이 좋을 땐 과감하게 돛을 올리고 운이 좀 약할 땐 항구에 머물면서 내실을 다지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지혜.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요?